이제 세 번째 심화 연습 문제입니다. 결산정리상인데 회사 코드가 2300번, 지금 2300번으로 바꿨죠. 바꾸는 요령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회사를 눌러서 2300번 이렇게 찍으면 이게 바뀌죠. 결산은 이렇게 그 자동 결산이 있고 수동 결산이 있습니다. 이 자동 결산은 기말 재고액, 대손상각, 감가상각, 요거 말대감 요것만 자동 결산이 전산회계 2급엔 요 세 가지만 나옵니다. 퇴직급여하고 법인세는 전산회계 1급부터 나옵니다. 요거 정리해 놨으니까 공부하시면 되고, 요런 것들은 세무 2급범입니다. 요런 거는 세무 2급이고, 요거는 그 회계 1급부터나 지금 전산회계 2급도 요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고,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손상각, 감가상각 요런 거는 갖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차례대로 분계를 해도 되지만 자동결산이 있는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동결산 말대감이 있는가 보니까 지금 여기 말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전표, 원래 실무에서는 여기에 결산정리사항에 자동결산이 해당이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이 결산재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01월부터 12월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열린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원가로 상품이 매출원가로 가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니까 그냥 그거는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분계만 이렇게 전표에 입력을 해줘도 요거 답으로 맞는 거가 됩니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을 이제 열어놓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인출금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일반 전표 열을 때는 12월 31일로 열죠.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인출금 잔액을 조회하라 그랬을 때는 결산정리사항은 합계잔액산표를 열어야 됩니다. 12월 31일 날로 열어야 돼요. 그럼 12월 31일 날 인출금은 자본금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인출금 보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 잔액을 보고 하는 겁니다. 잔액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50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자본금에서 이만큼 마이너스가 됐다. 즉 사장이 돈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개인 기업이니까 자기 혼자 경영하는 회사니까 그냥 돈을 찾아갔다. 그럼 자본금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 인출금 있는 거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면 자본금을 그만큼 빼야 된다 이겁니다. 자본금. 그래서 금액이 지금 여기 보니까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을 자본금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대변은 인출금 50만 원. 자, 이렇게.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다 분계를 했기 때문에 전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50이 사라지고 여기 인출금 잔액이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었는데 이건 차변 잔액이었거든요. 대변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 금액이 같으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됐고, 또 이제 뭐 필요하면 12월 31일 합계잔액산표를 조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당사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 보험기간 24년 9월 1일부터 내년도 8월 30일까지 9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자, 여기서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8월 30일이에요. 내년치 금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보험료만 남겨두고 내년도 8월 말까지면 8개월치예요. 8개월치 보험료는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8개월치, 자, 이걸 90만 원을 12달 보험료에 지금 1년치 보험료 냈죠.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항상 1년치 가입하죠. 보통 1년치 가입합니다. 뭐 6개월 가입하고 몇 개월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요. 그래서 보통 1년치 미리 다 냅니다. 그럼 내년에 속하는 거는 이거를 보험료에서 빼주고 선급 비용을 해줘야 돼요. 90만 원 나누기 12달 하니까 한 달에 7만 5천 원씩 나와요.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그래서 90만 원 나누기 12달 하니까 한 달에 7만 5천 원씩인데 요거 이렇게 딱 끊어서 내년치 8개월이죠. 항상 그 내년 거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물론 단기 걸 계산할 때는 이제 요거를 이제 쉬어야죠. 9, 10, 11, 12 4개월치는 금년 거고 요번 회계 기간에 발생한 거고 4개월 뺀 나머지 8개월 내년 8월 말까지 그러면 곱하기 8을 하니까 7만 5천 원에 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60만 원은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60만 원을 해주고 자산이죠. 내가 뭐 그 보험 해약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산이죠. 대변에 보험료에서 빼줍니다. 그래야 단기분 보험료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여기 821번 이렇게 60만 원. 근데 여기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지. 만약에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다 선급 비용, 대변에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었기 때문에 보험료로 하나도 분개를 안 했어요. 그때는 요 단기분 4개월치니까 7만 5천 원 4개월이니까 7, 4, 28 자 7만 5천 원 곱하기 4개월 하니까 30만 원은 오히려 여기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단기에 해당되는 30만 원을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비용 요 분계가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되고 금액도 단기 거 6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 외상매입금 중에는 퓨어전자 외상매입금 300만 원 미화 3,000달러 자 요거 지금 외화 자산일 경우 외화 부채일 경우는요 이게 환율이 맨날 바뀌니까 1년에 한 번씩 결산 때는 반드시 현재 환율로 이거를 수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만 원 3,000달러니까 1달러당 1,000원이죠. 1,000원 1달러당 1,000원이에요. 1달러당 지금 1,000원인데 근데 이게 지금 1,100원으로 지금 올랐어요. 그럼 여기 1,000원짜리가 1,100원 됐으니까 1달러당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00원이 3,000달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30만 원이 되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갚아야 될 부채가 환율이 올라서 더 갚아야 돼요. 한국 돈을 갖다 주고 미화 3,000달러로 바꿔서 이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는 이렇게 한국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서 달러로 바꿔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더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더 늘어나 버린 거죠. 100원씩 3,000달러니까 3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늘었어요. 대변 외상매입금 퓨어전자 그래서 금액이 여기 이제 100원씩 올랐으니까 3,000달러 100원이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 늘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더 갚아야 되니까 현재 갚으면 돈을 더 갚아야 되니까 환산 손실이죠. 자, 결산 때는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하지만 평상시에 이걸 갖게 되면은 그때 차이 나는 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입니다. 결산정리사항일 때는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 연이율 6%, 1년 이자가 6%입니다. 12개월간 차입했습니다. 그러면 요건 10월 1일 날 차입했죠. 내년 9월 말까지. 이자는 12개월 후에 차입금 상환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지금 10월 달에 차입을 했는데 요때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그러면 3개월치가 요게 지금 현재 3개월치 이자를 지금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3개월치를. 자, 그러면 여기 3개월치인데 여기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요 3천만 원 곱하기 0.06 6%니까 곱하기 12개월, 이게 1년 이자니까 12개월 분의 지금 10월이니까 10, 11, 12 석 달치 이자는 현재 금년에 발생한 거라 요 12분의 3 요렇게 계산한 거는 우리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 곱하니까 6, 3, 18 하니까 180만 원 나오고 4분의 1, 180만 원에 4분의 1이면 180만 원 나누기 4 45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6, 3, 18 하니까 1년 이자가 180만 원이고 그걸 12달로 나누게 되니까 한 달 이자가 15만 원씩이에요. 그럼 석 달치 이자 바로 45만 원. 요 45만 원은 요거는 이자 비용, 여기 차변에 이자 비용 4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4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자 계산하는 거는 이 원금 곱하기 이율.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가 1년에 6%면 한 달에 이자 얼마씩인지 계산할 수 다 있잖아요. 그럼 6, 3, 18 하니까 180만 원인데 180만 원 6%니까 여기 공두개 자르고 6, 3, 18 곱하면 180만 원 나와요.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5만 원씩이에요. 15만 원씩 석 달치니까 45만 원 나오죠. 이거 이자를 단기 비용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 내년에 갚을 때 한꺼번에 상환시 일시에 준다 할지라도 우리 결산정리사항은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따라서 금년에 발생한 3개월치는 이자 비용으로 단기 비용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산정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과분 이자다. 미경과가 아니고 경과됐다. 날짜가 지났어요. 그 비용으로 해줘야 이렇게 이걸 빼뜨리면 단기 순이익이 더 많이 나오고 금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수협의 보통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된 것이다. 기말 현재 수협의 보통예금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500이다.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이거 지금 보통예금이 마이너스로 있는데 마이너스 있는 상태로 재무제표 작성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재무제표가 작성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이너스 된 거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이 차변에 보통예금이 차변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된 거를 없애주려면 그럼 500. 그리고 대변은 단기차입금. 자, 이거 거래처가 누굽니까? 수협이죠. 수협한테 요거는 이제 갚아야 될 빚이죠. 자, 이렇게 결산정리사항에도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 빼먹으면 틀립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말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분개만 해도 끝나요. 근데 실무에서는 말대감 결산정리사항이 없다, 이 자동결산이 없다 하더라도 전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나 우린 자격증 시험에서는 요거 분개만 해주면 됩니다. 전표 입력만. 자, 이번에 4번 문제입니다.
결산정리사항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럼 요거는 회사를 또 바꿔요. 2400번으로 하성상사. 자, 바꾼 다음에 결산정리사항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여기도 보니까 말대감이 있나 보세요. 말대감. 전부 다 분개해야 되죠? 전부 다 분개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전표만 여세요. 열고 일반 전표 열고 12월 31일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부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사왔을 때 소모품하고 처리했다는 겁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소모품 B였고 지금은 소모품으로 했는데 기말 현재 사용한 금액은 420이래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B입니다. 800번대 소모품 B로 해줘야 돼요. 쓴 걸 분개해야죠. 자산으로 했으니까 하나도 썼다고 분개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단기에 발생한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420만원. 사용액이라고 돼 있죠. 요거 잘 봐야 돼요. 미사용금액인지 사용금액인지. 미사용금액이라고 나오면 학계전액산별 보고서 거기 소모품으로 돼 있는 게 얼마인지 그거 봐갖고 그 차이 그 금액을 쓴 거로 요게 미사용이라면 사용액을 구해서 분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소모품에서 줄여야 되겠죠. 소모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소모품에서 B. 어차피 이거 뭐 문방구용품 사왔으니까 창고에 쌓아놨으니까 이건 자산 아니냐. 사왔을 때 소모품 현금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 중에 사용한 거는 소모품 B 소모품.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여기에 지금 이 수동결산 여기 수동결산에 있죠.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거는 소모품 미사용을 분개하고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사용액을 분개한다. 비미자사 이렇게 외우세요. 비용일 땐 미사용, 자산일 때는 사용액을 분개해줘라. 이렇게 해준 거를 이걸 갖고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기간 미경과분. 기간이 미경과됐다는 거는요. 미리 이거 받는 거니까 미리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년 거를. 이거 이자 수익은 받는 거니까 선수죠. 선수. 미리 받았어요. 이게 만약에 비용이라면 먼저 준 거니까 선급 비용이 되지만 이거는 미리 받은 거니까 기간 미경과는 선수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변에 선수 수익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4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이자 수익에서 빼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자를 한꺼번에 내년 것까지 미리 받았는데 그 중에 내년에 속하는 거는 단기 수익에서 빼줘야 순이익이 적게 나와야 세금도 적게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빼주면 이익이 더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죠. 이자 수익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과수액이 뭐죠? 모자라는 거죠. 모자라는 거.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차변에 이건 잡손실로 떨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산 때까지 현금 과부적 놔두면 안 됩니다. 재무제표에 이런 임시 계정은 들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했었던 계정을 이렇게 없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이제 월할 계산하는 거. 자, 4월 1일에 12개월분 사무실 임차료, 임차기간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 12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건 뭐냐면 집세를 주면서 집세를 줄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선급비용. 원래 그냥 집세 주면 임차료 그러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몽땅 선급비용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1200만원을 이렇게 몽땅 1200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요 4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몇 달 지났습니까? 자, 내년 거를 따지는, 내년 거를 계산하면 더 쉬워요. 내년 3월 말까지니까 1, 2, 3 석 달치. 석 달치는 내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석 달치 빼면 12달에서 석 달 빼면 9달이죠? 9달. 자, 그럼 1200만 원인데 이게 1년치니까 1개월에 얼마씩이에요? 1개월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쉬워요. 100만 원. 한 달에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놓고 12개월 나누기 12달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인데 내년치가 3개월치예요. 내년치가. 그런데 내년치가 3개월이면 9개월은 금년 거죠. 그러니까 이 3개월 300만 원은 내년 거니까 그냥 여기 선급 비용으로 했으니까 그냥 두면 돼요. 이건 자산이니까. 3개월은 두고 그러면 여기 선급 비용에서 900만 원. 이 900만 원은 임차료로 보내줘야 돼요. 임차료 900만 원. 왜냐면 이건 단기 거니까. 이거는 단기분이니까. 단기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왜냐면 이거 전부 다 선급 비용으로 했으니까.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그만큼 순이익도 적게 나오고 세금도 적게 내고 배당도 적게 하죠. 그냥 냅두면 안 된단 말이야. 다 자산이 더 늘어버리면 자산의 과대평가가 되니까 안 되죠. 그 선급비용 없애고 임차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비용 처리했을 때는 임차료, 현금 했을 때는 오히려 내년 거를 선급비용, 임차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면 보험료, 단기분, 경과분, 지급대 자산 처리했을 때는 오히려 단기분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보험료, 선급비용. 여기 임차료면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선급비용. 비용 처리했을 때는 내년 거, 차기분을 비용에서 차감한다. 보험료, 선급비용. 이게 임차료면 선급비용, 임차료. 이렇게 다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지금 요 부분만 회계 1급이고요. 나머지는 다 전산회계 2급이니까 요거 가지고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단기분은 900이죠.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 전산회계 2급은 다 무조건 800번대예요. 그럼 800번대 9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비용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죠. 항상 외화자산은. 자, 여기 보니까 기중에 판매한 외상매출금 1150만원, 미화가 $10,000. 그럼 요거 나눠보세요. 요거 나눠보면 1달러당 1150원이에요. 1달러당 1150원. 1달러당 1150원. 그런데 현재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200원. 환율이 올랐네요. 환율이 올랐어. 그럼 얼마 올랐어요? 50원 올랐죠? 50원. 근데 이게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금은 받을 거죠? 받을 게 환율이 오르면 이득이죠. 내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50원씩 $10,000니까 50만원. 야, 50원 올랐는데 50만원 더 받네요. 그러니까 이게 외화자산은요, 이렇게 평가를 해서 늘려주고 줄여주고 그래야 돼요. 지금 외상값 여기 1150원인데 이게 1200원 올라갔으니까 50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화 $10,000에다 곱하니까 50만원. 그럼 차변에 이제 여기 외상매출금, 그냥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이게요, 이렇게 외화는 여기 장기차입금일 경우 여기 문제에 뭐 외화란 말이 앞에 붙었을 때만 그 계정 쓰는 거. 그냥 이렇게 외상매출금 나오면요,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ABC사 A 하나만 찍어도 요거 나오죠. 이렇게. 자, 그리고 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화로 환산해 보니까 이득 봤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서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결산정리사항은 분계가 조금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결산정리사항은 좀 분계를 전표 입력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말대감 자동결산 이것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모를 때는 학기단액선표를 12월 말일로 열어서 조회해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화 연습 문제로 결산정리사항을 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웬만큼은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